안녕하십니까, 이시야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우리 한국의 요즘 정신병리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절하는 기능이 제일 강하게 세로토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뭔가 조절이 안 돼요. 가령 내가 너무 흥분해서도 이것도 안 되잖아. 너무 가라앉아서도 그것도 또 안 되고.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 중에서는 이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강박증, 다 아주 강박증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강박증에 대한 어떤 중독 증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쾌락중추라는 곳이 있습니다. 쾌락중추. 여러분 아마 그림이 곧 나오실 것 같은데, 저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도파민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 그림이 지금 잘 나와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저 위에가 이게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렇게 어떤 그 욕심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자꾸 자극이 되면은 그 밑에 동글뱅이가 두 개가 있죠. 저거는 이제 이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도파민이 자극이 되니까 도파민이 나오면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러면 정말 이 통쾌한 이런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도파민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명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명상을 하면은 저런 그 욕심의 중추가 살짝 이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욕심만 없으면은 마음이 참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명상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당연히 무슨 기분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한결 마음이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은 저 욕심의 중추가 이게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면은요. 이제 그게 아주 이제 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 중추는 이 도파민 신경과 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기분이 좋은 좋죠. 예.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에서는 플레저 프린시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플레저 그러면 아주 쾌락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 쾌락은요,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이 카지노에 가서 내가 정말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막 돈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마치 내가 아주 백만장이나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한 판 더. 그 자꾸 욕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 욕심의 중추가 자꾸 자극이 됩니다. 그걸 자극을 하고 이게 충족이 되니까 계속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도파민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참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가령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1등을 했다. 합격을 했다. 근데 그때도 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일을 할 때야 참 중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데도 이 쾌락을 느끼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르냐?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쾌락 중추의 자극을 정말 조절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 쾌락 증수가 끝도 없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더 신나는 것, 더 좋은 것, 뭐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역시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지 비로소 이 쾌락 증수의 그 참 욕심스러운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령 도박 환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로토닌을 많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SSRI라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로토닌을 쓰면은 이게 이제 참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론정연하게 그렇게 되면은 도박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강박증 환자가 외래에서 들어오면은요, 벌써 이 사람들은 그 한여름에도 딱 정장을 하고 넥타이 메고, 뭐, 어느 한 군데 흐트러진 데가 없습니다. 머리도 기름을 쫙 바르고, 그렇게 딱 앉으면은, 당장 내 책상부터 치워요. 내 책상부터. 왜냐면 이 양반은요, 이 흐트러진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결벽 증후군이다. 그것도 강박증 일조입니다. 그런데 이 강박증 환자들은 참, 만나면은, 그렇게 이론은 파사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의미도 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들은 다른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야, 나니까 또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왔다고 내가 무슨 별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마치 강박증에 대한 이렇게 마치 텍스트북을 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론이 정연한 겁니다. 정신분석적인 이론이 아주 정연하다. 여러분, 모든 노이로제는 바탕에 강박증 증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박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참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박증 환자들은 참 만나면은 의사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강박증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참 설명은 참 잘 되지만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제 그 환자들한테 가끔 소위 역설지향 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가령요, 내가 대문을 잠그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누워서 자려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가서 체크를 하고 이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고 이제 누워있는데, 아무래도 그 골개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내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강박증 환자는요, 건강한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는 병적인 측면하고 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야, 너 아까 다 치웠잖아. 걱정하지 마. 자. 이게 건강한 측면입니다. 근데 이 한쪽에는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라고 봤더니 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아니야, 아무래도 좀 고리를 안 내린 것 같아. 야, 한 번 더 체크하자. 이게 이제 바로 병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증은요, 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건강한 쪽과, 하나는 이제 병적인 쪽과. 그런데 이 건강한 쪽이 이기면 다행이죠. 그냥 잘 수 있죠. 그런 문제는 강박증 환자들은 이 병적인 부리가, 이 기능이 더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강박증은요, 자기도 이 참 바보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세로토닌을 쓰면은, 이제 많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역설지향 기법, paradoxic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손 내가 10번 씻어서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도 와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씻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지향 기법은 뭐냐? 이 환자는 10번 씻으면 그 환자한테 15번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증상한테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가서 또 씻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더 씻어. 증상보다도. 그렇게 내가 더 센 겁니다. 주인의식이 더 건강한 쪽이 더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강박증 환자들이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령 뭐 불안증이라든가 다른 증상에도 강박적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강박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참 무엇을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직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어떻게 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햇볕을 쉬어라, 리듬이컬한 운동을 해라. 이런 환자한테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런 방법입니다. 이 역설지향 기법은 이 노이로제 환자들한테는 대체로 이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이 강박증 환자에게 참 필요한 것이 바로 역설지향 기법입니다. 이제 그 시점에 되면은 이제 정말 세로토닌도 많이 생겨서 그 이제 강박증을 한결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에는 이제 이 공격 충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